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자, 우리 여름에 이론 2달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시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 실력 발휘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지요? 네, 분명히 2달간 이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런 개념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이 되게 신기하셨거든요. 와,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쉬운 게 있구나. 신기하다. 그런 얼굴 표정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얼굴 표정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신감도 느꼈어요. 아니, 그때 가르쳐 줬는데 또 이래? 뭐지? 되게 배신감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스폰지다. 스폰지. 혹시 집에 스폰지 계시죠? 스폰지 딱 보면 어때요? 물을 먹어도 계속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죠? 항상 변함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어떤 걸 가르쳐드려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요 속에 있는 머금은 것들을 언젠가는 쏟아낼 겁니다. 언제 쏟아낼까요? 예. 국시장에 가서 꽉 쏟아낼 겁니다. 지금은 쏟아내지 않으셔도 돼요. 네, 분명히 그때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계속 집어넣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아시는 것처럼 크게 4단계로 네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자, 요구 사정, 기획, 그 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안전과 환경. 그래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대부분 10개. 그래서 10개, 5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5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문제 공개되는 건 아시죠? 네, 문제가 공개되니까 문제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근데 어려워지긴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어려워지긴 어려워지는데 교수님 주관적인 문제는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했다 망신당할까봐. 왜냐면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조금씩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를 냈는데 그게 틀렸어. 그게 오타가 났어. 그럼 이거 학교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내긴 냈는데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낼 겁니다. 결국 이론에 조금 더 충실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렵게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자존심 상하거든. 왜냐하면 의대들은 합격률이 70%예요. 근데 우리 간호사 국시 합격률 90몇 %잖아요.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긴 내는데, 이제 뜬금없는 주관적인 의견에 의한 그 문제가 아니라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낼 거다. 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꼬거나 비틀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다. 결국 우리는 이론에 조금 더 충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특히 요구 사정 같은 데는 역사 부분 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요. 예전에는 역사를 하나만 알면 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문제 안에 한 5개, 6개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해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간호과정 크게 2개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정에서 간호과정 사전 부분, 그다음에 기획 부분에서 간호과정 계획 수행 평가. 간호과정은 2개 합해서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얘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학은 되게 어렵긴 해도 한 4문제 정도를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4문제 정도, 그 중에서 계산하는 거는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소 위험도, 상대 위험도, 이런 것들,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고요. 요즘 뜨고 있는 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평성 학회도 만들어졌는데 요게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부분에 들어가시면 간호이론이요. 간호이론도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부분이랑 비슷하게 얘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한 학자, 한 이론을 알면 풀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한 문제 안에 한 5명의 학자는 알아야지 풀 수 있게끔 이렇게도 나긴 하더라고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하나의 이론에 한 문제일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간호이론 주로 나오는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관리. 여기 좀 뜨고 있거든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로 조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례관리를 가겠다라고 해서 요게 좀 뜨고 있어서 요것도 그렇다고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서 보시면 건강증진 뜰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고 건강증진과 꼭 같이 나오는 게 보건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 특히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 강의야 또는 뭐 패널 토의야, 그럼 그거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보건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건강증진과 꼭 짝을 지어서 알아야 되는 게 1차 보건의료죠. 그래서 건강증진, 1차 보건의료. 얘네는 양대 산맥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꼭 알아야 되겠다. 특히 얘네들이 개념이 있을 겁니다. 개념도 있고 얘네들의 원칙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모두 암기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자, 학교 간호용. 학교 간호가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점점 여기 좀 줄어들어서 저도 이제 꼭 나올 것만 좀 알려드릴 거고요. 가족 간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호는 얘는 꼭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는 게 산업 간호예요. 산업 간호는 우리 나아갈 길이 별로 없거든요. 산업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간호 꼭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문제 정도는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올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만 딱 찍어서 해드릴 거고, 만성질환, 뭐 급성질환에 비해서 만성질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대로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환경이요. 이 중에서 재난은 1문제 정도 나옵니다. 1문제나 뭐 많이 나오면 2문제인데 2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1문제 정도. 나머지 환경이 한 4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경 문제는 점점 쭈그러들고 있어요. 여기 학교 간호랑 비슷하게 점점 쭈그러들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론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환경 부분은 좀 안 할 거다. 슬쩍슬쩍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다고 문제도 슬쩍슬쩍 넘어가지는 않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5문제. 자, 우리 책을 잠깐 보시면요. 책의 구성을 잠깐 볼게요. 227쪽입니다. 자, 227쪽에 보시면 개념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론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가로놓기를 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250쪽이에요. 250쪽에 이제 모의고사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책을 받으셨기도 하고 미리 받으신 분도 있는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 풀어보시고 제가 정답을 불러드리면서 이제 풀어나가서 본인 스스로 채점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35개 중에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내서 보통 과락하면 몇 개예요? 과락? 14개는 더 맞아야 되겠지.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몇 문제 맞을까요? 20개 정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20개 정도 맞으면 괜찮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푸는데 20개가 안 나와.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머릿속이 그렇게 돼 있는지 구조를 좀 제가 알고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저한테 이제 오시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개념을 다 하고 나서 모의고사 들어갔거든요. 이랬더니 또 그새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제가 개념 중에서 모의고사 1회에 관련된 개념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1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회에 관련된 개념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억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개념 부분에 227쪽.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알아두셔야 돼.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것도 들어가긴 했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없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영적인 게 슬쩍 들어갔다가 지금은 없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학 책에는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못 지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거야. 근데 한때는 영적인 게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시험 문제 매번 나옵니다.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그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대상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간호를 제공한대요.
당연히 간호제공자겠지 뭐. 이런 것들은 말로 뜻풀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람이 병원에 안 가려고 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병원에 가게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뭘까요? 변화 촉진자. 변화 촉진자. 이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변화 촉진자는. 자, 세 번째입니다.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없어? 권리가 있어 없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지해서 미혼모 시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끔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추진했어. 자, 권리를 찾아준 겁니다. 권리를 찾아준 걸 뭐라고 할까요? 옹호자라고 합니다. 옹호자.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변화 촉진자 옹호자. 자, 네 번째예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자겠지 뭐. 연구하였다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가정을 방문했다. 말 그대로 협조자고 보기 협조자가 없네. 그러면 팀 요원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 팀 요원입니다. 자, 역사 부분은 좀 뒤에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228쪽에 4번. 자, 빈칸을 입력하시오. 요거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3대 원칙. 그러니까 6개 개념. 기억하시죠? 자, 요게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였었고요. 그리고 요 밑에 게 지역사회 간호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3개의 개념이 있고 요 3개를 연결하는 또 3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기능 연속 지표 있었습니다. 기능 연속 지표. 그리고 목표와 활동을 연결하는 게 간호 수단.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게 그 유명한 간호 과정.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요,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간호 대상과,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건 뭐냐? 연결하는 개념은 뭐냐?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6개는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어떤 경우 이런 것도 나왔어요. 기본적인 3대 개념은 뭐냐? 기본적인 3대 개념은 이거죠. 대상, 목표, 활동. 기본적인 거죠. 또는 6개 개념은 뭐냐? 그 6개를 다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두시는데, 자,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그죠?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 배울게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요? 예, 이거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적정 기능 수준이 뭔데요? 말 그대로 셀프 케어. 그러니까 셀프 케어, 자가 간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요, 4개 있었었는데. 하나가 직접 간호 제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건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 또는 행정이라고 하죠. 행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게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수단은 뭐라 그랬어요? 보건교육을 위해서 내가 가정방문을 했어. 그럼 가정방문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은 되게 많습니다. 수단은 가정방문도 있고, 또 내가 이동차를 타고 이동선, 배를 타고 각 선마다 가서 내가 직접 간호 제공을 했어. 그러면 이동선, 그 배가 수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동선 또는 이동차,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수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과정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하여튼 이게 모두 중요한 6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씩 써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7번 또 들어갑시다. 7번. 229쪽에 7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 아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얘가 조금 기본으로 좀 예전에 나왔었는데 요새는 대놓고 나오진 않던데, 하여튼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되게 많긴 하는데 외우기도 그렇고 감으로 잡으셔야 돼. 자, 개인의 행동 요인 당연히 미치지요.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 당연히 미칩니다. 환경 당연하지요. 사회문화 당연합니다. 대인관계 요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인관계 요인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에는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고요. 요 4개 중 1, 2, 3, 4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개인 행동 요인이에요. 행동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